자, 일단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지문은 다 끝낼 겁니다. 그 내지문은 15에서 18번이에요. 15에서 18번. 19에서 22번은 제가 아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습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에서 18번 지문을 오늘 끝낼 건데요. 지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한 지문인가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9에서 22번은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만들게요. 만들 테니까 이거 다 만들고 목요일날 진도를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목요일 전에 학교에서 그 프린트 이제 남은 거를 받게 된다면은 그럼 저한테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출처를 확인해서 또 자습서를 마저 만들던가 말든가 뭐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번 주 중에 나머지 네 지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시험 전주인 다음 주에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또 만약에 프린트가 나왔는데 또 막 늦게 알려줬다, 막 토요일 막 이때만 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주말에 나와야지. 나 토요일 날 밤새서 자습서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악순환이잖아, 악순환. 나도 안 좋고 너네도 안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좀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자료를 줄 건데 우선은 스툭라이트 유의어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외부 지문 번호로 따지면 7번에서 10번. 일단 이걸 먼저 드릴게요. 7번에서 10번. 자, 그리고 이어서 11에서 14번입니다. 11에서 14번. 11에서 14번 유의어고요. 그 다음에 전에 제가 그 추석 전에 그 이 단어장을 안 줬다고 그래갖고요. 15에서 18번을. 그래서 이 15에서 18번 단어장 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써주겠습니다. 이번 내신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을 보면 진도도 지금 그 학교에서 프린트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시험 범위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교과서 2과에다가 외부 지문이 20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험 난이도를 지금 어떻게 낼지도 미지수예요. 지난번 중간고사 난이도로 내도 문제고요. 기말고사 난이도로 내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이 정도를 상정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내신 대비는요, 물론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긴 했지만 이 남은 2주간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난 1학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왜냐면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뭘 주지를 않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내용 학습하고 뭐 각종 테스트 보고 제가 나눠줬던 뭐 변형 문제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질문할 거 다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첨삭하는 이제 시간을 따로 만들면 질의응답하고 아니면 정 시간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이 사진 다 찍어놨다가 나한테 보내갖고 질문을 하든 그러니까 뭐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많이 힘들 거예요. 오히려 지난 1학기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여러분이 신경 쓰셔서 이 남은 2주만이라도 좀 열심히,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봅시다. 주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한번 보자. 오늘 아마 이 내지문을 다 한다 치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제 예상인데요 11시는 돼야 끝날 것 같아요. 11시는 돼야.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차가 끊긴다. 내가 택시비 줄게요. 택시비 줄게. 차 끊기면 걱정하지 마. 택시비 줄게. 그거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딱 하나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시간이 9시 22분인데요.
이따가 10시에 여러분이 좀 부모님께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 이렇게 막 태우러 오거나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한 11시는 돼야 끝날 것 같아라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걱정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빨리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제가 이따가 문자 보낼 시간 따로 줄 테니까 일단 얼른 봅시다. 자, 스팀라이트 12강의 5번인데요. 요게 이제 그 18번 지문입니다. 여러분 외부 지문. 자, 여기 잠깐만. 요거 미리 줘야겠다. 그 귤이 오늘 테스트지거든? 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줄게요. 자, 보십시다. 잘 보이죠? 앞에? 잘 보이지? 자, 정답지를 3개나 주셨는데. 그래? 답지 못 받은 사람. 이름 써있어. 써있구나. 자, 미마. 그 다음에 지영이. 자, 봅시다. 12강 5번, 18번 외부 지문입니다. 구조 독해 패턴을 먼저 보자면 아주 간단하죠? 주제, 부연, 설명, 결론이라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면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대요. 되게 슬프네요, 말이.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이랑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 요지를 이제 좀 건너뛰어서 보자면 밑바닥보다 한두 단계 정도 더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좀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문장이 주제문인데요. 첫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분석 한번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The idea,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 Starting at the bottom. 자, 바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밑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이에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working one's way up. 자, 여기서 work one's way up이 출세하다, 승진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생각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 생각은 may appear some. 자, appear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 뭐뭐해 보이다라고 해석을 한다. 뭐뭐해 보이다. 그래서 우리가 seem이랑 바꿔 써도 돼요. seem 똑같은 뜻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운드라고 나왔는데 이 사운드가 소리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합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또는 건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운드가 건전한. 자, 합리적인이라는 뜻일 때는 우리가 reasonabl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답니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출세한다는 생각이 좀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타당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the major objection. 자, 주된 objection은 반대죠. 주된 반대는요. to it. 그것에 대한 주된 반대는 is this. 이것이랍니다. 이게 뭐냐? 뒷내용인데요. to many of those. 자, those 다음에 who 나오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럼 뭐뭐 하는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너무나 많은 다수들이. 자, 뭐 하는 사람들이냐? begin at the bottom.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너무나 많은 다수는 never managed to lift. 자, manage to 동사 원형하면은 이제 뭐뭇을 해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결코 들어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Their heads high. 그들의 머리를 높게 들어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높게냐면 enough to be seen by opportunity. 기회에 의해 보여지기에 충분히 높게예요. 직역하면. So, 그래서 they remain at the bottom. 그들은 밑바닥에 남아있게 된다. 자, 일단 전체 해석은 다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뭔가 아예 뭐 자본도 없이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해갖고 우리가 출세를 한다.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여. 합리적으로 타당해 보여.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좀 반대 의견이 있다. 그 반대 의견이 뭐냐면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떠냐면은 기회가 다가오는 거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이렇게 위에서 다가온다는 식으로 지금 이 사람이 약간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위에서 다가오는데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밑바닥에 있으니까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쳐다보니까 기회가 이렇게 위에서 오고 있는데 못 봐. 이 기회를 보려면 머리를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 머리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는 거야. 됐어? 기회를 못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자본금이 빵원이야, 빵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 분양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가 1억에 나왔어, 예를 들어. 근데 이 아파트를 사면은 한 1년만 지나면은 이 아파트가 10억이 된대요. 그러면 나도 완전 개이득 보는 거잖아, 사면은. 그치?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1억이 없다는 게 문제죠. 됐어?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야. 아예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됐나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보시면 It should be remembered. 자, 기억되어져야 한답니다. 또한요. 뭐가? 대절 이하가 기억되어져야 된대요. The outlook from the bottom. 그러니까 밑바닥에서의 outlook이. outlook은 전망이라는 뜻인데요. 이 밑바닥에서의 전망이 is not so very bright or encouraging. 그렇게 매우 밝거나 고무적이지 않다라는 게 또 기억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It has a tendency to kill off ambition. kill off는 제거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제거하다 하면은 쉬운 단어, 이제 remove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죠. 또는 eliminate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요. 또는 수거로 쓰자면 get rid of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게 전부 다 제거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것은 즉 밑바닥에서의 전망은 야망을 제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야망을 없애버리는 거야. 내가 흙수저인데 난 어차피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냥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야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We call it getting into a rut. 우리는 그것을 뭔가 틀에 박히는 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 여기 대생략된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대절이 됩니다. 자, 뭘 의미하냐면 We accept our fate.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아니 나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야? 그냥 이게 내 운명인데 뭐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그냥 이렇게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The habit of daily routine.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습관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습관이래요. The finally becomes so strong. 자, 결국에는 너무나 강력해져서 여기 대생략됐다고 써있지. 여기에 생략된 대신요 여러분들 그래서라고 해석이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so랑 짝이에요. so. 그래서 니네가 중딩 때 들어본 소댓 구문이야. 소댓 구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마침내 너무나 확고해져서 우리가 seize하고 나왔는데 이 seize는 stop이랑 똑같거든. stop. 자, 그러면 얘들아 stop to 하면은 무슨 뜻이야? stop to. stop to. 어떻게 해석해? stop to 부정사. 하기 위해 멈추는 거죠. 하는 것을 멈추는 건 ing고요. 그럼 cease to try to throw it off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throw off는 떨쳐버리다 이런 건데요.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기 위해 멈추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나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무슨 말인가? 자, 우리는 그것을요 틀에 박히는 거라고 부른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밑바닥에서의 전망이 야망을 제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틀에 박히는 거라고 부르는데 이 틀에 박힌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걸 뜻한대요. 왜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일상적 습관을 우리가 형성을 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는 거는 뭐냐? 너무나 확고해져서 그 습관이 너무나 확고해졌다는 거야. 너무나 확고해져서 그래서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걸 그만둔대요. 쉽게 말해볼게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밑바닥에서 뭔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 생활을. 그러면은 이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틀에 박혀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성공하려면은 위쪽을 바라봐야 되거든. 근데 이 위쪽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왜? 지금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내가 위를 보면서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돈이 한 10만 원밖에 벌 수 없는 그런
흑수저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흑수저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서울대를 가갖고 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아니 당장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못하겠죠. 그냥 나는 일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그냥 그걸 내 운명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게 돼.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냥 이 흑수저 인생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위를 못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걸 못 보게 된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이 습관을 형성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밑바닥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어.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밑바닥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그냥 일상이야, 일상. 그것 자체가 습관이라는 거죠. 됐어? 근데 그 습관이 뭐다? 이제 너무 확고해졌어. 너무 강해졌어. 내가 이제 이거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 흑수저 인생에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뭔가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습관이 이미 잡혀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면은 시간을 좀 짬짬이 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뭐 알바하고 집에 왔어. 집에 오니까 11시야. 그래서 이 11시에 그냥 막 뭐 TV 보고 이렇게 뭐 맥주 한 캔 까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잠들어. 이게 나의 일상이야. 이러면은 나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을 텐데 여기에서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잠자는 시간 줄여갖고 뭐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공무원이 된다든가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가망성이 있을 텐데 애초에 그런 거를 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안 좋은 습관들, 나의 일상적인 밑바닥 인생에서의 습관들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기 위해 뭔가를 그만둬 버린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미 너무 확고해져 있으니까. 됐니?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내용 보자면 and that is another reason. 자, 그것은 또 다른 이유랍니다. 어떤 이유냐? y는 관계 부사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pa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pay가 수지에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수지에 맞다? 여기 아래 써놨는데 득이 되다.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라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이익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it to 나왔는데 각각 가주어, 진주어가 되고요. 이 pay는 여기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부사 y를 쓴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의 y는요. 우리가 which라는 형태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에 주의를 하세요. 이 pay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 다시 한번 보자면 it pays. 자, 이익이 되는 또 다른 이유랍니다. 뭐가 이익이 되냐면 to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 그러니까 밑바닥 위에서 위로 한두 단계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이익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뭐 흑수저 인생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장 적합한 예시는 사업 시작하는 거인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하는 거. 내가 자본금을 0원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본금 0원은 밑바닥이고요. 자본금 1000만 원을 시작하는 거는 그냥 한 단계 정도 위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마지막에도 나올 텐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밑바닥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왜? 밑바닥에만 있으면은 결국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한두 단계 정도 위에서 뭔가를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By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one forms a habit. 자, 어떤 사람은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밑바닥이 아니라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함으로써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함으로써 그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형성하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 Looking around. 주변을 둘러보고요. Observing how others get ahead.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앞서 나가는지를 바라보고요. Of seeing opportunity. 기회를 보고요. And of embracing it with a hesitation. hesitation은 망설임이거든요. 망설임.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그것을 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드는 건 기회를 embracing 받아들이는, 붙잡는
이런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게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됐니? 자, 그래서 이제 요지 요약 부분을 한번 같이 보자면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를 놓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보다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바로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내용 바로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다음 19번 질문이고 20강의 4번인데요. 요 지문이었나? 요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지문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이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잘 이해를 해볼게요. 자, 구조독해 패턴은 도입 주제 부연 설명의 해결책이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일단 좀 건너뛰고 주제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보면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관점을 가지려고 하면 일상이 유해할 수 있대요.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내용을 바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시죠. 자, 루틴은요, 일상은 are beneficial, 유익하대요. 왜냐면 그것들이, 즉 일상들이 허락해주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뭘 허락해주냐? To get things done. 자, 여기서 get이라는 거는 얘들아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get이라는 놈은 원래 get 목적어 투부정사나 get 목적어 pp를 쓰거든. 문장 구조가. 여기에서의 get은 어따가 아니야. 어따가 아니라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거든.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키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시키다. 비슷한 뜻이 have예요. have. 그럼 우리가 이거를 나눠서 해석을 보자면 get은 하게 하다. 이 목적어는 우리가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와 얘는 주어 동사 관계니까요. 얘가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PP는 뭐뭐 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PP가 나오면 얘가 PP 되게 하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get things done이라고 나왔는데 이 things라는 거는 그냥 일들 또는 어떤 상황들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은 거의 대부분 맞아요. 일들 아니면 상황들. 알겠죠? 일 또는 상황. 그러면 일들이 되게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요? 일들이 되게 한다. 일들이 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일이 처리되게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일이 처리되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일이 처리되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뭐 없이? 많은 생각 없이요. 됐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짧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이라는 건 여기서 얘들아 이 일상이라는 거를요 습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습관. 그냥 단순하게 습관. 저게 지금 이 의역체를 보면 일상이라고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루틴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뭐냐면 판에 박힌 일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제 사전을 검색하면. 그러니까 판에 박힌 일이란 게 뭡니까? 맨날 했던 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이게 루틴이야. 이게. 이것 자체가 뭐야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습관이라는 게 유용한데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하게 해줄 수 있냐면 뭔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일을 처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도 일을 처리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습관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아침마다 일어나고 이빨 닦고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자, 나 이빨 닦았어. 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차례지? 맞아. 머리 감아야 돼. 머리를 감는 게 낫겠다. 막 이러면서 내가 다 이걸 계산하면서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은 이제 다 습관이 돼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하는 거. 물론 안 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자, 근데 어쨌든간 그런 것들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맞아요? 습관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without much thought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생각 없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라고 해도 되겠네? 맞아? 무의식적으로 일이 처리되게 해주는 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바로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you have to relearn. relearn이니까 다시 배우는 거겠죠. 너가 다시 배워야 한다면 뭐를? How to dress yourself. 얘들아, dress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옷을 입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직역하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옷을 입히는 방법이나 아니면 cook your breakfast. 너의 아침을 요리하는 방법을 네가 아침마다 새로 배워야 한다면 그러면 you would예요. 이거 드는요. You would never make it. 자, 여기서 make it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아래 뜻을 써놨는데요. 여기서의 make it은 사실 make it 2까지 묶어야 됩니다. 이게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달하다. 자, 그러면 너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거랍니다. work. 여기서의 work는 그냥 직장. 됐어? 그러니까 직장에 도달할 수 없을 거랍니다. on time. 제 시간에요. 됐어? 여기서 이제 어법적인 내용을 잠깐만 말하자면 여기서 if 나왔죠. 그 다음에 had to relearn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ould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의 if는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정법. 가정법이란 건 뭡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게 가정법이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아침마다 옷 어떻게 입지? 아침 식사 어떻게 하지? 이거를 매번 배워야 돼?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상해서 서술하는 거니까 가정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정법 과거죠. 과거. 과거시에 나왔고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됐나요? 자, 가정법 문장은 항상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문장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왜냐면 이미 우리는 루틴이 있으니까. 이미 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게 되게 유용하구나,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however 나왔어. 그러면 이 however가 등장한 문장이 뭐가 된다?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알겠니? 잘 봐. 루틴은 해롭대요. 자, however 나왔으니까 당연히 반대말 나와야겠죠? 루틴이 해롭대. 해로울 수 있대요. 뭐 한다면? they prevent. 그 루틴이 막는다면요. 우리가 뭐 하는 거를? from developing a fresh perspective. 그러니까 신선한 관점을 발달시키는 것을 막는다면. 자, 뭔 말인지 볼게요. 다시 봐봐. 이 글에서 말하는 일상, 즉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상과 습관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뭡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일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일. 이거를 우리가 일상 또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거는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는 행위라는 거겠죠. 그렇죠? 의식할 필요 없는 행위죠. 그렇죠? 일상,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일이잖아. 하던 대로 하는 일. 이게 습관이잖아.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러면 하던 대로 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던 대로 하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이해돼요? 새롭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익숙하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들 되세요? 오케이? 여기에서 중요한 수거 표현 하나 나왔는데 prevent의 from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래 이제 뜻은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가 뭐뭐 하는 걸 막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프리벤트랑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안 써놨는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겸 써보자면 keep, 그 다음에 stop, ban, 그 다음에 forbid, inhibit, 그 다음에 prohibit. 또 뭐가 있을까? discouraging. 이 정도가 쓸까? 왜냐하면 어휘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어휘로. 저 프리벤트한 단어 자체가. 됐나요? 요거 쓰고 넘어갈게요. 자, 일상이 해로울 수 있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한다면요. 새로운 관점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바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 습관 때문에 이게 안 바뀐다면은 그럼 당연히 이 습관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전부 다 이 keep, stop, ban, forbid, inhibit, prohibit, discourage가 똑같은 구조로 옵니다. 얘네 뒤에도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와요. 똑같습니다. 얘만 바꿔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다 쓰셨으면. 저기 지현이 다 썼니? 이거? 다 썼어?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They're most dangerous. 자, 그것들은, 즉 일상들은, 습관들은요 가장 위험하대요. 언제 위험하냐면 이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when we are least conscious. 우리가 가장 적게 의식적일 때요. 즉 의식의 정도가 가장 낮을 때랍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요, of the extent. 어떤 정도에 대해서요. 어떤 정도냐? to 플러스 which,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뒤를 보시면 our perception and cognition 주어 나왔고 are guided라는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수동태는 원래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죠. 그래서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전치사의 명사까지 제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여기서 to를 뺄 수 없다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to를 만약에 뒤에다가 붙일 거라면은 guided 뒤에다가 써주면 돼요. or guided to by them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어떤 정도에 대해서냐면 to which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are guided. guide는 유도하는 거죠. 그럼 유도되는 건데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전치사가 있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하는으로 해석하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그것들에 의해 유도되는 정도에 대해 가장 적게 의식적일 때 위험하대요. 뭔 말이야 이게? 자, 이게 뭔 말이야? 다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습관에 의해서 여기 패러프레이징 써놨거든요. 여기를 좀 봐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습관에 의해 유도되는 정도. 이 정도를 우리가 가장 적게 의식할 때가 바로 위험한 때예요. 이 말이 좀 애매할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써놨습니다. 내용 설명에. 자,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마다 뭘 먹어. 막 뭐 사 먹고 막 뭐 그런 튀김 막 이런 거 먹고 치킨 먹고 막 이런다고 쳐봐. 그러면 이 습관이란 것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무의식적 행위예요. 무의식적. 의식할 필요가 없는 행위. 이게 이제 습관이죠. 습관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반복된 행위지. 근데 우리가 밤마다 뭔가를 계속 먹는다고 하면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적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마음 먹고 나 이거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무슨 새우깡 마냥 그냥 손이 가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밤마다 매일 뭔가를 막 이렇게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건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지? 그럼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 이 습관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야. 됐어?
이거를 다시 이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습관이라는 거는 무의식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의식을 우리가 거의 안 해요. 의식을 거의 안 하는 때라고요.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밥을 뭐 또는 먹을 거를 먹어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거의 안 들고 그냥 나도 모르게 가서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거라고요. 이럴 때가. 됐어요? 내 어떤 의식의 범주 안에 있으면은 괜찮은데요. 내 의식 범주에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행위들 이게 나올 때 이게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갑니다. Sometimes 때때로 our habits 우리의 습관들이 become so integral to our thinking that 하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또 소대 구문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 자, 아까 이 that은 어떻게 해석해라? 그래서 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아래 써놨습니다.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우리의 습관들은 너무 통합적이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뭐에 통합적이냐?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 통합되어 있어서 우리는 fail to identify fail은 실패하다라는 거죠. fail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는 것에 실패하다 또는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식별하지 못한답니다. 우리의 습관을 습관이라고 식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통합돼 있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consider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consider는요, 이 fail과 짝입니다. 내가 이렇게 네모 박스 해놨죠. 이 consider와 fail이 짝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여긴답니다. 그것들을요, 또 way, 방식으로 여긴대요. Things are done. 어떤 일들이 행해진 그냥 방식으로 여긴대요. 자, 이건 또 뭔 말인가 한번 볼게요. 아래 또 패러프레이징 써놨으니까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습관은요, 우리의 사고와 통합적이랍니다. 습관은 무의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됐어? 그럼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통합적이라는 거야. 이게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마다 뭔가를 그냥 먹는다 치면은 이게 내가 습관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지 하고 생각해갖고 먹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의식적으로 이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의식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통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밤마다 맨날 뭔가를 먹는 그 행위를 습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야. 인식으로. 즉 무의식이 아닌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계속 문제점 나왔다. 문제점이 뭐야? 일상, 즉 습관이라는 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나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어. 결국 안 좋은 점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일상으로 인해서 나의 뭔가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일상 때문에, 그 무의식의 영역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냐? occasional shock가 필요하대요. occasional은 가끔씩의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는 가끔씩의 충격을 필요로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To shake us out of our mental patterns. 자, shake out of 아래 뜻을 써놨는데요. 얘에게서 이거를 떨쳐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털어내다. 자, 그럼 우리에게서 우리의 정신적 패턴을 털어내기 위해서 충격이 한 번씩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해결책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습관화가 되어 있잖아. 그럼 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 이 패턴화, 그러니까 습관화를 여기서 멘탈 패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멘탈 패턴. 정신적인 패턴이잖아요. 루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거를 이제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충격을 한 번씩 주래. 내가 밤마다 뭔가를 계속 먹어. 근데 막 옆에 엄마가 와서 에이 돼지 새끼야 그만 쳐먹어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너무 셌나? 근데 아무튼 이런 뭔가 충격요법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내가 딱 의식을 하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야 이 돼지야 그만 좀 처먹어라. 나 이거 먹고 있었네? 나 언제 먹고 있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무의식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야.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거를 여기에서 가끔씩의 충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충격. 진짜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라. 알겠죠?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야. 무의식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의식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줘야 된다. 됐어? 그거를 지금 충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call this shock. 나는 부릅니다. 이 충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a whack on the side of the head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머리의 옆을 강타한다라고 이제 부른답니다. 이 whack이 이제 강타거든요. 강타 세게 치는 거. 이렇게 강타하는 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것은이니까 얘들아 위치로 써도 되겠네? 그렇지? 접속사와 대명사니까요. 위치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can stimulate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형식이에요. 우리가 뭐 하도록 자극할 수 있냐? To ask questions. 질문을 하도록 자극할 수 있대요. 어떤 질문이냐? That lead us to new answers. 그러니까 새로운 해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질문.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 앞내용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충격에 대해서 지가 이렇게 명명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간 가끔씩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야 되는데 이 충격요법은 우리에게 뭘 이제 자극을 해주냐면요. 질문을 하게 자극을 해준대요. 질문. 근데 그 질문이 뭘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해답으로 이끌어준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답으로 이끌어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밤마다 뭔가를 계속 맨날 먹어. 밤마다 먹는데 내가 충격요법을 가했어. 그래서 내가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냈어. 내가 뭔가를 먹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밤에 뭔가 안 먹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왜 먹었지? 왜 나도 모르게 먹었지? 내가 또 왜 무의식적으로 먹었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럼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밤에는 좀 안 먹어야겠다. 그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냉장고에다가 돼지야 처먹지 마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갖고 써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냉장고에 갔는데 돼지야 처먹지 마 이거 보고 맞다 안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해답이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무의식의 영역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결과, 여기서의 answer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결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충격요법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지영이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까지 봤고요. 자, 아까 전에 지금 딱 10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잠깐만 끊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